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운 체육 및 스포츠의 개념과 특성 수업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복습하는 겸 편하게 듣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는 스포츠의 교육적 이해와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스포츠와 학교 체육을 통해서 탐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스포츠 교육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체육 및 스포츠의 개념과 특성에서 잘 배웠죠? 이 스포츠를 체육으로 본다면 이해하기가 쉽죠. 체육, 스포츠 교육은 어떤 거라고 했죠? 네, 전인을 육성하는 거라고 했죠. 전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체, 그리고 인지 능력이 뛰어난 지능, 지, 끝으로 우리 인성, 덕성을 얘기하는 덕이 있었죠. 이 세 가지 능력을 조화롭게 함량을 해서 발현하는 인재를 전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스포츠 교육에서 어떤 가치로 전인을 육성하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스포츠 교육의 가치에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함께 가르쳐져야 전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외재적 가치는 말 그대로 외적으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내재적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재적 가치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능력,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신체 기능, 스포츠에 대한 지식,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감상과 비평하는 감상 능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내재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스포츠 매너, 예절이 되겠죠. 그리고 협동심, 리더십, 도전정신 등이 있겠죠. 자, 이러한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가 함께 가르쳐져야 전인이 육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체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신체적 능력과 기능이 체, 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지, 지능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략과 문화를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감상하는 능력 등이 있겠죠. 인성을 나타내는 덕은 안 봐도 알겠죠. 매너와 협동, 리더십, 도전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듯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함께 가르쳐져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루 함량된 인재를 전인이라고 하죠. 결국 스포츠 교육의 가치는 이 전인 육성을 위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입니다. 스포츠 교육은 전인의 육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 또는 전인이 육성되면 발현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신체 기능입니다. 두 번째, 인지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 심리, 사회적 기능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 어디서 많이 본 거였죠? 체와 지와 덕입니까? 맞죠? 자, 이렇게 전인이 육성이 되면 신체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높은 인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죠.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전인이 육성되면 이 덕적인 심리적, 사회적 기능도 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스포츠 교육적 기능도 전인 육성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포츠와 학교 체육을 봅시다. 자, 스포츠와 학교 체육에서는 학교에서 체육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증진 및 정서의 순환입니다. 자, 건강 증진은 우리 체육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정서 순환 또한 이루어지는 게 맞죠. 집이나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체육 시간이나 또는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사회화의 촉진입니다. 학교는 사회화의 작은 기관이라고도 하죠. 사회화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학교를 다님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은 어떻게 사회화를 시킬까요? 우리가 체육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협동 과제나 리그전에서 팀 경기나 체육대회에서의 반은 대항 경기 등을 통해서 협동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잘하는 학생은 조금 부족한 학생을 가르쳐주고 부족한 학생은 잘하는 학생에게 배우면서 사회적인 기능이 발달되겠죠. 세 번째, 평생체육 여건의 형성입니다. 자, 학교 체육은 평생체육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오지 않았다면 과연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배구, 배드민턴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 야구나 티볼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축구나 좀 더 나아가면 농구 정도는 마음껏 할 수 있었겠지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할 수 없었겠죠. 그러한 많은 종목의 스포츠를 체험함으로써 자신과 맞는 스포츠를 찾고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적성과 아주 맞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이나 동호회 같은데 스스로 가입하고 평생 즐겁게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학교 내 통합입니다. 학교 내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리그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경기를 하는 리그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 대표팀을 응원하겠죠. 당연히 학교 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통합이 돼서 통영 지역 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남으로 경기를 나가겠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만 응원할까요? 아니겠죠. 통영에 있는 전 지역의 학생, 전 주민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렇듯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과 교과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와도 괜찮습니다. 자, 잘 쉬고 왔나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그전 시간에도 충분히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고 선생님과 여기만 한번 같이 읽고 갑시다. 스포츠 교육이란 스포츠의 기능을 비롯한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즐길 수 있는 기법을 가르치며 스포츠의 규칙과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여가 시간에 스포츠를 관람하며 비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기법, 이거는 체에 해당하면 맞겠습니까? 그리고 규칙과 문화를 이해하고 스포츠를 관람하고 비평할 수 있다. 지적 능력, 맞아요. 자, 다음 마저 읽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스포츠와 스포츠 활동의 지닌 내재적 가치를 경험하도록 한다. 스포츠가 지닌 내재적 가치에는 공동체 정신, 희생 정신, 리더십, 소통 능력 등이 있으며 이는 스포츠 교육에 서둘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이 부분은 덕에 해당한다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은 외재적 가치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으로 이 다음 줄로 가면 내재적 가치로 봐도 되겠죠, 여러분. 자,
자, 다음 스포츠 교육의 목적 한번 봅시다. 스포츠의 교육은 스포츠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죠. 스포츠 교육의 목적은 전인의 성장에 있다. 스포츠를 통한 교육은 스포츠 활동이 인간의 전 측면, 그러니까 전인할 때 전인입니다. 신체적, 체, 인지적, 지, 정의적, 덕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의 신체적 기능, 발현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 있죠. 그리고 인지적 기능, 나머지 심리, 사회적 기능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면 전인이 있고 전인의 3요소는 체와 지와 덕이 있죠. 체에서 발현되는 신체적 기능이 있고 지에서 발현되는 인지적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덕에서 발현되는 심리, 사회적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리가 잘 되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과연 학교에서 체육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건강증진 및 정서의 순화. 학교 체육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의 두뇌와 신체 기능이 발달하고 기분도 좋아져 다른 교과를 공부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며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 뇌는 어디서 좋아진다고 했죠? 집중력도 따라오겠죠, 이렇게 되면. 자, 뇌에 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인 해마가 발달한다 했죠.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화 촉진도 한번 봅시다. 자, 체육을 통한 스포츠 참여는 목표에 도전하는 정신을 키우고 평등한 조건에서의 선의 경쟁을 하며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인내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 학교 체육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정신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개인의 사회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평생체육 여건의 형성.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거는 학교 체육은 학생들이 스포츠 기량을 조직적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체육 종목을 선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이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체육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습한 스포츠는 이후 친숙하게 되어서 성인기가 된 다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평생 동안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본 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내 통합. 자, 여기서는 운동부를 얘기하지만 리그전으로 보면 됩니다. 학교 간 체육 활동인 운동부 또는 리그전 행사는 구성원들의 애교심과 단결심을 높이는 데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팀이 이기라고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밑에는 읽어보시고 이 학교 내 통합을 이루고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나아간다고 했죠. 학교 간 체육 활동은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교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운동부, 리그전 이런 거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게 리그전이겠죠.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강화시켜주는 매개의 기능을 한다. 또한 학교 체육은 시설을 개방하죠. 저녁에 어르신들 운동장 걸으러 오거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배구 등등의 클럽 활동을 이용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는 통합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오늘 수업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